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물러났지만 여전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 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손님들 어서 오이소.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씨 어서 오이소. 브라보 브라보. 화를 내고 짜증내면 나만 손해 없이 행복과 기쁨만 드리는 가수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풍금의 날 같아. 브라보 아줌마 아까 나간 거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죠? 브라보 브라보. 자기 노래 이렇게 나오면은 네. 기분이 어때요 가수가? 꼭 라디오로 나오는 소리가 더 네. 목소리가 예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괜히 질문했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이소. 네, 지난주에 어카운트 인포 앱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최일구 앵커님도 거기서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수만 원을 현금화하셨다고 합니다. 3만 원. 3만 원. 네, 예. 정말 고마웠어. 예, 어떤 분들은 포인트 휴면용 합쳐서 100만 원 넘게 찾은 분도 계십니다. 야. 실제입니다, 실제. 완전히 그냥 돈이 그냥 굴러왔네. 예, 그리고 요즘 한 푼이 아쉬운 시대에 그러니까요. 어카운트 인포 앱 아직도 안 깔아보신 분들은 깔아가지고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예. 보이스피싱 아니니까. 보이스피싱 스미싱은 문자로 오는 건들 조심하시고. 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한 푼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힘이 되는 정보와 캠페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손님 온다 어서 옵시에서 자영업 자문을 책임지는 대한 가맹거래사 협회장 강성민 가맹거래사입니다. 어서 오이소. 네, 안녕하십니까. 자영업 멘토 강성민 가맹거래사입니다. 네, 자영업자분들에게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뭐 그런 저는 알뜰한 정보 없어요? 간단한 건데요. 그 내년도 예산안에 이제 행안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중앙정부가 이제 50% 정도 지방정부를 지원해 줬는데 그걸 영원으로 지금 제출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영원이라는 거는 한 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한다. 근데 이 지역화폐라는 게 지역 경제나 동네 경제, 중소상공인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불경이나 내수 침체기 그다음에 정말 한 푼이 아쉬운 우리 소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화폐를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을 사면 11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화폐를 저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데 연결하면 그 지역사랑 카드, 뭐 지역사랑 화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 주민센터에 돈 내고 그걸 사는 예, 거예요? 인천 이음 카드다.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갖고 간다. 그럼 카드에 11,000원을 충전해 주는 시기예요. 1,000원을 더. 근데 그럼 그 1,000원을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 이렇게 냈던 거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은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사실 우리 뭐 물건 살 때 포인트 막 0.1% 막 그 10원, 20원 맞아요. 포인트도 적립받잖아요. 이런 예, 이론 어때 포인트 찍힌 보면 이론 찍히고 네,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 다 알뜰살뜰 챙기는데 우리 서민들 힘들어서 그게 영원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반드시 복원돼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신다고 호소드려 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 대리제 대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고요. 예산 소진이 되면 자동 마감이 됩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자금 대출과 성장 촉진 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일반 자금은 업력이 3년 미만인 소상공인 이분들은 기준금리 플러스 0.6포인트 금액은 7천만 원까지 그리고 성장촉진자금은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서 기준금리 플러스 0.4포인트 그리고 1억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예. 접수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까지 검색을 해야지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그래서 대출 신청 여기 가면 이제 구비 서류 등도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문의 전화로 할 경우에는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정책자금 대리대출 문의한다. 그러면 예. 안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그렇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길 당부하고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사장님 두 분을 지금부터 만나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장님 풍금 씨가 사연 소개 먼저 해주세요. 낡은 트럭에 앉아 할 일 없이 또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그렇게 내쉰 한숨을 한데 모으면 분명 강력한 허리케인이 만들어질 정도죠. 개인 용달을 시작한 이래로 정말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주로 원룸 소형 이사를 전문으로 해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일감이 서서히 줄기 시작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죠. 요즘은 끼케야 사흘에 한 건 허탕치는 날이 허다합니다. 100세 인생이라고들 하잖아요. 제 나이 61,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 있을 순 없죠. 간절함을 담아 허리케인 라디오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네, 개인 용달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허리케인 라디오 손님 온다 어서 옵쇼에 노크를 하셨네요.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사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 기점으로 소형이사, 원룸이사,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하재형입니다. 하재형 사장님 이렇게 불러드려야죠, 뭐 그죠?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자, 송파구 하남을 기점으로 네. 해서 용달 이사 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우리 하 사장님이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왕팬이시라면서요? 네, 뭐 운전을 하다 보니 뭐 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고요. 예. 여기 세 분 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얘기한 김에 허리케인 라디오 코너 중에서 어떤 코너를 가장 즐겨 들으세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다 보니까 지금 뭐 손님 온다 이 어서 옵쇼. 코너를 제일 뭐 즐겨 듣고 있습니다. 다 예. 같은 입장이라서. 예, 그러시구나. 예. 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 개인 용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또 많은 직업 중에 개인 용달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개인 양달 한 지는 올해가 이제 13년 차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식자재업을 했어요. 네. 네. 그걸 소규모를 하다 보니까 예. 뭐 좀 큰 업체들한테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도저히 뭐 직원도 그때는 3명을 고용을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어려울 때는 월급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워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사람 관리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뭐 찾다 보니까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게 이게 용달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달 차는 뭘로 이용하세요? 차는? 네, 1톤 포타입니다. 1톤 포터. 예. 네네. 아까 사연 보니까 사장님 허탕치는 네. 날이 많다고 하셨는데 요즘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어렵다고 느낀 게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가 좀 부쩍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조금씩 했는데 작년 10월부터는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져 가지고 일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줄은 상태죠. 작년 10월이면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작년부터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금리. 사태가 네. 본격화되면서 그게 네. 이제 환율이나 금리가 막 최정점에 치닫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 안 쓰고 이사 안 하고 가처분 속도가 예, 줄어드니까. 확 줄어드니까. 예. 이사도 그래서 안 하고. 이사하실 분들도 뭐 연장을 해서 다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다 예, 보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사 건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사장님 근데 또 사장님들이 요즘 플랫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플랫폼 가입 안 하면 일거리가 쉽지 않고 가입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뭐 이런데 어떤가요? 사장님은 플랫폼 같은 거 이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일단은 유료 플랫폼은 좀 현재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남시 쪽에 오피스텔 뭐 세대수가 한 500세대 되고 엘리베이터가 뭐 한 5대 이상 되는 곳에 거기다가 이제 제 광고를 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지금 현재는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광고도 약간 그 광고를 내셔야 되는 거죠, 네, 사장님께서.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1년 관리사무소하고 계약해가지고. 아니 보니까 여기도 광고 업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 광고 대행을 하면서요. 예. 네네. 그래서 1년 계약으로 해서 뭐 선입금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엘리베이터에 지금 개인 용달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피스텔이나 보면은 이렇게 광고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아, 스티커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식 칸에다 그래 붙이는 거.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비용을 지불하고. 스티커 붙이면 떼버려요, 관리사무소에서. 네, 관리사무소하고 또 계약을 신고당하는 경우도 맺으시는 있고. 거구나. 근데 이제 여기는 관리사무소랑 입주대표랑 합의된 공간에 이제 딱 게시를 하는 거죠. 아, 돈을 네, 내야 맞습니다. 되는 예, 광고. 그거 얼만큼 들어요, 돈이? 경비가? 지금 1년 계약으로 해서 40만 원 지금 내고 있습니다. 1년 하는 걸로 해서 40만 원. 네네. 네네. 1년 동안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네, 우리 계속 사장님 그 개인 용달 광고하는 걸로 네. 40만 원이다. 네, 아, 네, 그렇게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하여튼 몰라서 여쭤봤어요. 네. 네네. 그리고 혼자 이렇게 트럭에 앉아서 아까 풍금 씨가 이 소개할 때 보니까 네, 한숨. 내신 한숨을 한 대 모으면 허리케인이 만들어질 정도라고 하시니 아 참 여러 가지 일감 기다리고 전화나 안 오고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답답하죠, 뭐. 드시겠어요. 네네, 뭐 앉아 있으면은 뭐 답답하죠. 그렇다고 뭐 이거는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차피 저희들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앱을 이용해서 오다를 받거나 통화를 해서 어떤 예약이 체결이 돼야만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다른 뭐 일반 화물 또 앱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기본 수수료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죠. 요즘 단가도 예. 많이 내렸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기다리는 길이죠. 예. 휴대폰 그 창만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딴 데 뭐 한눈 팔 수가 없으니까 혹시나 한눈 파는 사이에 오다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계속- 이쪽엔 이제 프리랜서 아닙니까 프리랜서. 네네, 맞습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 허리케인 라디오 DJ 하기 전에 네. 실업자로 살 때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봤어요. 저도 왜 그랬냐면 저는 특강하는 걸로 먹고 살았었거든요. 생활비를. 아, 네, 네네. 예. 그 약간 그 심경은 이해가 돼요. 네. 풍금 씨도 매니저가 쳐다보나? 네, 저도 이제 행사 전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없으면. 봐요. 매니저 언니가 쳐다봐요. 이제 항상 같이 있으니까요. 연락 둘이 안 같이 오는 쳐다봐? 거는 연락 안 오는 건 알고 있어서. 그럼 하루 종일 휴대폰 한가운데 두고 둘이 같이 예, 쳐다보고 있는 안 거. 오면 불안하죠. 연락 없이. 전화벨이 울리거나 문자가 예. 오면 반갑고 예, 근데- 얼른 열어보고. 근데 그렇게 광고 대출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다. 그게 너무 사연이 힘드니까 대출 광고만. 그러니까요. 쳐오는 그런 거예요. 것만 와요. 자, 저 문자가 저 왔는데 하 사장님께서 힘든 상황 이야기하실 때 목소리가 떨리고 그런다. 얼마나 힘드신지 느껴진다. 이런 문자 왔어요, 사장님. 네네네. 네. 풍금 씨도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부동산 침체가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네요라고 또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걱정이 많으시네요. 힘내시라는 말뿐이네요. 응원해 주셨고요. 네네. 우리 남편도 구로동 공구상가에서 30년째 1톤 트럭 개인 용달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주변 식당 몇 군데 갈비 구우면 연기 빨아들이는 그 연통 청소를 해주고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이거 뭐 동병상련의 분들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개인 용달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정말 네. 많으시네요. 최근에도 사연 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 송파 맞아요. 그 강동권에서 네. 개인용달 하시는 사장님. 네. 자, 그러면 자, 강성민 거래사님, 네. 자, 하 사장님 사연 이제 쭉 들으셨는데, 네. 자 어떻게 하면 좀 영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예, 소개를 한번 조언 좀 해주세요. 그 2, 3주 전 전화 주셨던 사장님하고 네. 업종도 같고 상황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먼저 하 사장님하고 인사하시고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름이 하재형 용달이사 이렇게 돼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그 업체명에 이름이 들어간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업종에 이름을 넣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신뢰도에 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들 하거든요. 여보세요? 네네네네. 네네네. 듣고 네네. 잘 들리시죠? 예, 잘 듣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용달업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소상공인 업종과는 다른 게
고객들의 어떤 주기, 그러니까 이사 주기가 최소 1년이고 2년, 4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단골 고객으로 전환이 좀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거의 다시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예, 네. 아무래도. 네. 예. 그래서 이제 온 오프라인 홍보 이게 굉장히 영업 성과에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 광고의 경우에는 경쟁도 치열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우리 네네. 그 사장님이 그거를 그 사이에서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용 들이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네. 네네. 우리 대표님 거주지가 어디신가요? 네, 저는 이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송파구 근처에 네. 오피스텔 그다음에 원투룸 단지 또 오피스 네. 단지 사무실 이런 데를 파악해 그런 건물들이 특정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 네네. 예, 지구도 있고 그런 섹터를 설정을 하고 가까운 데 위주로 그리고 네. 그 섹터 내에서 오피스텔 등의 어떤 위주로 거래를 하는 중개 사무소들이 있을 거예요. 공인 네. 중개 사무소. 네네. 네. 그런 중개 사무소를 파악을 하고 세 번째로 대표님 사진이 들어가고 또 슬로건이 들어간 명함을 좀 제작을 해 주세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슬로건이라면 예를 들면 새 가구처럼 포장하고 옮겨 드립니다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중개 사무소에 이제 지속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배치를 하시고 거기도 또 1년에 얼마 내재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거기는 안 그래도 돼요? 중개 사무소는 보통은 이제 한 건당 이렇게 좀 수고비를 좀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이 섹터 내 중개 사무소를 주기적으로 도는 거예요. 이제 인사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안면도 익혀지고 또 그 명함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사진도 들어가고 슬로건도 있고. 네네. 그럼 기억에 남아서 이런 분들이 하나 둘 내 이제 거래처가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자기 거래처가 다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 내 그 거래처가 확보가 되는 괜찮은 거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할 일 없이 아까 차 안에서 손님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느니 약간 품도 들고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부동산을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아주 저도 예전에 식자재 할 때에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식당에 계속 예.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은 계속 전단지를 돌렸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한번 네. 해보면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요. 계속 지속해서 좀. 네네. 여기서 키포인트는 6개월 정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네네. 번에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기존에 거래처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거래처를 바꾸는 시점이라든가 이럴 때 네. 어쩌다 한 분씩 이렇게 저하고 그분이라는 게 그분들이라는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홍보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가수잖아요. 네. 가수 풍금을 알리려고 전국에 있는 방송국을 다니면서 이제 CD를 다 뿌리는 거예요. 예. 저 있어요. 가수 풍금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홍보를 계속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노래 앨범을 네, 저는 지금도 가수 풍금을 10년째 홍보하고 있는 거니까. 10년째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 유튜브도 하잖아. 네, 풍금 씨. 유튜브도 엄청 처음 할 열심히 때 하고. 회원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나? 처음에는 이제 실방에 13명 들어왔었죠. 그래, 지금은 저희 몇 부모님에다가 친척들까지 합쳐가지고 13명. 나도 갔었잖아. 지금은 300명. 만 명 안 넘었어요? 아니 실방에 들어오시는 게 아, 300명이고요. 지금 구독자는 8만 6천 명. 8만. 네. 와. 자, 하재영 사장님. 꾸준히 그만 홍보해야 예, 돼요. 이런 거 같아요. 그죠? 네. 예, 처음 네. 전에도 한번 해보셨다고 그러니까 네네. 예, 홍보에 한번 더 치중을 해보시는 방법. 아까 강상민 거래사가 얘기한 대로 독특한 슬로건과 사진이 네네. 들어간 명함을 좀 준비해서 네. 동네 네네. 공인중개사 복덕방 사무실을 한번 친근하게 좀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네. 이게 예. 중요할 것 같다는 꾸준히.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꾸준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서요. 뭐 이거 이제 일을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뭐 휴일날이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거의 뭐 쉽게 말해서 진짜 남들 쉴 때에는 저는 그 일을 하는 짝이다 보니까 거의 뭐 휴일날 가족하고 이렇게 뭐 나들이라든지 뭐 외식하는 거는 솔직히 진짜 어렵죠. 어쨌든 간에 현 상태에서 일이 있으면 일을 먼저 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뭐 식구들한테 좀 미안스럽죠. 뭐 이렇게 같이 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가족분들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한테 네네. 미안하다 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께 저희가 음악 싹 깔아드릴 네. 테니까 직접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네네. 먼저 같이 사는 이미숙 씨 그동안 참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아들, 딸 잘 키워서 지금은 각자 생활하고 있으니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숙 씨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숙 씨 하나 약속합니다. 앞으로 부자 되게 해줄 수는 없어도 마음고생 안 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하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줘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가족한테 말씀하시는데도 떨림이 느껴지고 네. 우리 저 하재영 사장님이 미숙 씨를 향한 사랑 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숙 씨 행복하시겠어요. 야, 미숙 씨. 자, 늘 알겠습니다. 미안하죠. 늘 뭐 볼 그렇죠. 때마다. 예. 너무 혼인 서약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 혼인 서약. 지금 울컥했죠, 예. 사장님. 울컥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야. 자, 그러면 올라올 뻔했습니다. 네네. 자 개인 용달 이제 오늘 홍보 클라이막스입니다. 예,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보자고요. 자, 사장님 네네. 준비되셨죠? 시작. 네, 하재영 용달 이사로 전화 주시면 친절 상담, 정직한 비용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가족 같은 마음으로 꼼꼼하고 소중하게 안전 운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는 010-3798-1387입니다. 네이버에서도 하재영 용달 이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와. 수고하셨습니다. 그 500명 500가구 있는 오피스텔에 1년 그 홍보비가 40만 원 드신다 그랬죠? 네네. 지금 얼마 들고 이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로 지금 홍보를 하시는 거냐고. 지금 하는 건요? 예. 이거는 뭐 계산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무한이죠. 홍보 효과는 훨씬 높은 것이고. 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무한이죠. 축하드리고요. 다른 사장님들도 자 이렇게 하재영 사장처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고 해주시고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010-3798-1387입니다. 네. 010-3798-1387. 예. 네. 네, 제가 맞습니다. 외웠습니다. 사장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청취자분들 네, 오늘 문자 고맙습니다. 또 소개해 줄게요. 네.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사장님 전화 끊지 마시고. 네, 네, 사장님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예요. 가족이 힘이 됩니다. 응원합니다.라고. 사장님 힘내세요. 가족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저도 25톤 화물차 하다 힘들어서 그만뒀는데요. 저는 좋은 글귀를 인터넷에 찾아서 광고사에 제작하여 적재함 뒤쪽에 문구를 붙여서 다녔었는데 지나가시면서나 신호 대기 시에 사진도 찍어 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래처에서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까 저 네. 강영민 거래사는 명함 얘기를 했는데 네네. 25톤 화물 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그만두셨대잖아요. 네. 이분 네네. 아이디어 빨리 가로채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용달차 예. 맨 뒤에다가 용달차에다가. 용달 이사 세계 최고는 하재영. 그렇지. 네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와봐. 거기다가 앉은 걸 소지한 거 얼굴 인쇄해서 같이 하면 안 예. 될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장님 그렇게 뭐- 재밌게 용달 이사 네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예를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코믹한 얼굴 그려놓고. 하재 형님만 믿어봐. 막 예. 이런. 그렇죠. 하여튼 뭐 좋은 아이디어 많이 좀 해서요. 마케팅 네네.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네. 예, 오늘 하여튼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재영. 얘기 많이 해주셔서. 하재영 네네. 사장님이었습니다. 자, 안 소장님 휴대폰 번호 다시 한번. 010-3798-1387 하재영 용달이사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자, 미리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조항조 남자라는 이유로.
네,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잘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리고 있어요. 공짜로 전국의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제대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8분입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 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이소 가수 풍금씨, 강성민 가맹거래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진걸 소장이 소개해 주세요. 가족이 둘러앉아 제가 만든 구수한 된장찌개를 먹을 때, 친구들을 죄다 불러 매콤달콤 떡볶이를 만들어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엄지를 착 치켜들 때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요리사라는 꿈을 키우며 앞으로 나아가던 제가 25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꼬마 김밥집의 꼬마 사장이 되었는데요. 아직 어린 만큼 제 꿈은 온대합니다. 최종 목표는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용인 한적한 교회에 잔디 깔린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을 지어드리는 것, 그 꿈을 이루기에 오늘 또 힘내서 김밥을 돌돌 말아봅니다. 동탄에서 김밥집 하고 있는 젊은 사장님이네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정말 젊은 목소리입니다. 와, 사장님 소개 좀부터 짧게 좀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25세 김재백입니다. 네, 25세. 와. 지금까지 손님 온다 어서 옵쇼의 최연소 손님 아닌가? 아, 사장님? 오, 그러시구나. 예전에 20대 후반 카페 사장님보다 네. 더 지금 젊고. 더 어리시네. 아니 예.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 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요리해 주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요리해 주는 모습을 지켜보신 아버지께서 사업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김밥집을 부모님-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부모님 네. 아까 고생하셔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아유, 마음이 너무 예쁘십니다. 사장님 그 어려서부터 요리사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뭘 제일 잘 만드십니까? 아, 제가 제일 잘 만드는 거는 김치찌개인데요. 어머니께서 김치찌개를 제일 잘 만드셔서 손맛을 닮아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김치찌개 아니 요즘은 참치 뭐 다양한 거 넣습니다. 그래요? 예, 돼지 김치찌개 외에도요. 네. 꽁치, 김치. 그쵸 사장님 넣는 거 많죠. 네, 맞아요. MZ 세대들은 돼지보다는 참치나 치즈까지 넣어 먹나요? 네, 많이 이제 토핑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퓨전으로. 네, 저는 돼지가 좋아서 돼지를 넣어 먹어요. 저도요. 김치찌개는 돼지 비계가 좀 들어가줘야 돼요. 저는 김치찌개는 꽁치. 꽁치. 아, 예, 사장님 오늘 많은 지금 애청자들께서 귀 쫑긋하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최연소 참 출연자신데 실제로 중식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경험을 많이 쌓았다면서요. 아, 네, 제가 주방 보조로 일하다가 중식에 관심이 생겨서 중식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 중국식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다가 땡큐 꼬마 김밥을 차리셨어. 예. 땡큐. 주력 메뉴는 역시 뭐 김밥이겠죠. 꼬마 김밥. 네,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기본 꼬마 김밥이에요. 기본 꼬마 김밥. 김밥. 기본 꼬마 김밥. 꼬마 김밥이 실제 김밥보다 좀 조그만하고 비용도 좀 저렴하잖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데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는 이제 일반 김밥보다는 일반 김밥 양으로 따졌을 때는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요. 예. 이제 재료가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꼬마 김밥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꼬마 김밥이지만은 어른 김밥처럼 맛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때? 정말 진짜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장사는 좀 어떠세요? 코로나 때는 조금 이제 부진했었는데 코로나 끝난 뒤에 조금씩 잘 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 전에 오픈했으니까 그럼 20대 초반에 하신 건가요?
네, 22살 때 창업했어요. 와, 진짜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 꼬마 김밥 땡큐 꼬마 김밥 오픈한 지 몇 년째예요 그러면? 3년째. 3년째. 오래되셨네요. 자, 꿈이 아주 크다고 들었는데 아까 안진걸 소장도 안내를 했습니다만 자세하게 해줄 수 있어요? 30대에는 뭐를 할 거고 40대에 어떻게 하고 50대 60대는 이런 식으로? 아,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돈을 벌어서 2호점을 김밥집은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땅을 사서 전원주택 한 채 지어드리는 게 꿈입니다. 예. 그럼 강거래사님 우리 김 네네. 사장님이 저 꿈을 이루려면은 장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팁 좀 주세요. 예. 그래다 프랜차이즈까지 창업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창업도 해야 되고 지금 프랜차이즈 최고 전원주택도 전문가. 지어 예. 바빠요. 예. 지금 제가 그 학교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그 창업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 사장님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면. 예. 그래서 듣다 보니까 참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김재백 사장님 서로 인사하세요. 강성민 거래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원래 그 장사라는 게 그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창살 없는 과목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3년 이상 견뎌내고 있다는 자체 그리고 지금도 꿈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그러네요. 목표에 대해서 이건 이제 제가 우리 김재백 사장님 더불어서 젊은 그 청년 창업가들에게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목표 관리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방금 그 얘기가 나와서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대한 실험적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0년 후에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제 이게 질문지였고 84%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 13%는 목표를 세우긴 했으나 기록하고 적어두지는 않았다. 3%만이 목표도 세웠고 기록하고 자주 보고 있다. 그걸 이랬대요. 10년 후에 이분들의 어떤 소득을 가지고 평가를 해봤어요. 자 이제 원래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 알기 쉽게 금액으로 좀 환산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84%의 아까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분들은 평균 소득이 180만 원. 자 13% 목표를 세웠으나 적어두지는 않았던 분들 400만 원. 좀 많긴 하죠. 자 목표도 세웠고 기록하고 자주 봤다.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 더 많은 올 1억. 너무 쓰셨다. 10년인데 2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 목표를 세웠으나 적어두지는 않은 분들이 400이고 목표를 똑같이 세웠는데 기록을 하고 보신 분들이 2천이라는 얘기 5배 차이가 나요. 네. 이 얘기는 시각적 효과의 어떤 중요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주 보면서 자주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머리에 하면 된다고 몇 점 네.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했던 거 네. 이게 다 결국 효과가 있었던 얘기를 공부하고 해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김재백 사장님이 어디다가 그런 걸 써붙여 놔야 돼요 그러면? 써붙이는 것보다 자기만의 그 목표 관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연령대별로 A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내용이 실천을.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아니 집에다가 천장에다가 내 꿈은 프랜차이즈 대통령. 그것도 나쁘지 김밥 않습니다. 대통령, 네네. 김치찌개 대통령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죠. 맞아. 네, 저희가 사실 뭐 힘든 창업자분들 이야기 주로 소개해드리지만 청년 창업 이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강거래사님 말씀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재백 사장님 어떠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실제 적어놓은 게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 계획이 어떤 건지 적어놓은 노트가 있긴 해요. 대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는 게 이제 과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요. 자, 그러면 고소한 김밥이 일품인 땡큐 꼬마 김밥 동탄 청계점입니다. 자, 김재백 사장님 제대로 한번 홍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 땡큐 꼬마 김밥은 한 메뉴도 빠짐없이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철저한 위생관리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관심으로 손님분들께 꾸준한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밥 한 끼 드시러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포털 사이트에 뭘 치면 나옵니까? 네, 네이버에 땡큐 꼬마김밥 공찬 청계점이라고 치면 나와요. 예. 아, 가게 번호라든지 뭐 전화번호도 알려주세요. 네, 070-8870-9050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 프랜차이즈네요 보니까요. 검색이 되네요. 네, 네. 네, 자, 그 정확한 위치도 한 번만 안내를 해주시죠. 네. 동탄대로 시범길,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253 서진프라자 104호 땡큐 꼬마김밥 동탄 이신도시 청계점입니다. 예, 무슨 프라자요? 서진프라자요. 서진? 네, 네, 서진 프라자 1층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백 사장님 전화 고맙고요. 네. 미리 신청해 주신 싸이 기댈 꽃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사 잘하시고요. 사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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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하재영입니다. 방송 끝나고 문자 전화 5통 왔습니다. 조금 전에 예. 하재영 이사하시는 네. 번호 저장해 놨다 할 필요할 때 연락 주신다고 합니다. 방송 고맙습니다. 조금 전 개인 용달 첫 번째 사장님 하재영 사장님한테 010-3798-1387이었죠. 예. 예.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사장님들 듣고 계시다가 손님 온다 어서옵쇼 참여하고 싶은 분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수고하셨고요. 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